그 다음에 TC23 테크니컬 커미티가 이제 그 규격을 만드는 데예요. 여기 이제 SMB는 규격을 만드는데 이쪽 오른쪽에 컨포먼티 어세스먼트 보드는 만든 규격으로 제품 시험하는데 적합성 평가 이런 뜻이죠. 규격 만드는데 제품 평가하는 거 이렇게 있고 테크니컬 커미티가 이제 실질적인 제품 분류별로 테크니컬 커미티가 분류되어 있고 이 주택용 차단기는 23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23은 배선기기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 23 밑에 워킹그룹 8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직류에 대한 배선기기 규격을 만든 워킹그룹이고 여기서 이제 제일 처음 배선기구 쪽에서는 이제 직류에 관련된 제품이 있죠. 그 규격이 이제 6273은 다시 1번 나오고 그 다음에 6273은 다시 2번 나옵니다. 네, 저기 이제 제목을 읽어보시면 ICT라는 내용이 있는데 역시나 IDC에서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서는 직류가 계속 쓰였기 때문에 그게 효율적이라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사용되는 IDC에 사용되는 용도의 플러그하고 소켓 아울렛 플러그는 알 거고 소켓 아울렛은 우리나라 말로 콘센트죠. 소켓 아울렛에 한 말을 쓰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 플러그하고 소켓 아울렛에 대한 이제 DC 전용 플러그하고 소켓 아울렛에 대한 규격이 1번하고 2번이 나오는 거고 이제 그 소켓의 용량에 따라서 1번, 2번 이렇게 구분이 되고 이제 그 규격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다이아그램이 들어가 있고 플러스 2V, 마이너스 2V 접지. 그러니까 어디에 접지를 잡냐에 따라서 최대 300V까지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류 전압은 그 규격상으로는 320V 플러스 마이너스 20V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DC 전압은 320에서 400V 레인지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죠. 근데 이제 저 위에는 294에서 400V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과연 DC 직류 전압을 여러분들이 저기 도장을 찍는 사람 대통령이라고 하면 직류 전압을 몇 볼트로 하지 고민하면 그 산업용 차단기 쪽입니다. 산업용 차단기는 원래는 17B였는데 서브 커미티에 SC는 TC 밑에 있는 서브 커미티가 17B가 이제 120A로 바뀌었습니다. 산업용 차단기 120A에 대한 전문가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활동하는 그룹은 누구입니다. 주택용 차단기 서브 커미티 23B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4 하우스홀드 유스 이렇게 되잖아요. 주택용에 쓰이는 차단기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 워킹그룹 1이 배선 차단기, 워킹그룹 2가 누전 차단기입니다. 저 이 두 개의 워킹그룹에 둘 다 멤버로 활동하고 있고 2009년인 것 같아요. 2009년부터 여기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시험에 관련된 거여서 정말로 다 빼고 아무 내용 별로 없는데 그냥 편하게 들으십시오. 산업용 직류 차단기는 6047-2번 규격이라는 걸로 하면 되고 오퍼레이션 이제 개폐 시험이나 과부하 시험이나 그다음에 인베이션 시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직류에서는 어쨌거나 리플하고 타임 컨스턴트가 중요합니다. 타임 컨스턴트는 직류에 올라가는 시간이고 리플이라는 건 직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비율이잖아요. 그게 이제 시험 접근으로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 산업용 직류 누전 차단기는 아직까지 규격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규격 내에 태양광용 직류 차단기가 있습니다. 이거 신재생 에너지 하시는 전기안전공사도 아직까지도 몰라서 그렇게 자료드리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 패널에 사용이 되는 직류 차단기에 대한 시험 교육이 없었어요. 그 이전에 없었는데 지금 생겼습니다. 생겨서 이 규격으로 시험하면 된다고요. 저기 정확히 적혀있죠. PV에 사용되는 DC 차단기라고. 본문에 있는 걸 다 시험하고 부속서 P에 있는 것들 갖다가 넘어뜨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험을 해야 돼요. 추가적으로. 하여튼 그래서 이제 PV용 직류 차단기는 그 일반 차단기보다 무부하 개폐 횟수가 좀 많아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법만도 하긴 한데 어쨌거나 뭐 태양이 비칠 때는 전류가 들어오고 안 비칠 때는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무부하가 있을 경우에가 더 많고 상시로 흐르는 게 아닙니다. 그 무부하가 있을 경우에도 그 차단기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무부하 개폐에 대한 횟수가 더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임계 직류 부하 전류 시험이라고 해석했어요.
크리티컬 디스로드 커런트 또는 주택용에는 이제 소전류 시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몰 커런트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전격 전류보다 예를 들어서 이 내 직류 차단기가 32A야. 근데 이 전격 전류보다 낮은 전류 예를 들어서 뭐 15라든가 20이라든가 25라든가 전격 전류가 낮은 전류면 안전할 것 같죠, 그죠? 그 전류가 흐를 때 마구 이렇게 온오프 해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류는 괜찮은데 교류는 그 영향이 적은데 직류는 어쨌거나 전류가 낮더라도 DC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컨택이 자꾸 망가진다는 거예요. 컨택이 망가지고 그런 소전류에도 그 아킹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 방법 보면 그 전격 전류보다 낮은 전류에서 이제 몇 번 개폐하면서 그 가장 안 좋은 1부터 아까 32A면 1부터 32A 중에서 중간중간 개폐했다가 가장 얘가 맛이 간 전류를 하나 찾아내가지고 그게 이제 크리티컬 코런트예요. 그 전류에서 개폐 시험을 열심히 하는 거죠. 얘가 견디는 겁니다. 이게 지구과학 시험이고 태양광 패널에 있는 차단기는 외부에 이제 땡볕에 사막이든 이런 데 노출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40도에서 85도까지 극한 환경에서 이 차단기가 견딜 수 있어야 되는 내구성 시험, 환경 시험을 한다. 산업용 누전 차단기. 산업용 누전 차단기가 아까 DC는 없다 그랬죠. 그냥 기호만 좀 알아주세요. 이게 ABB 누전 차단기인데 여기 위에 H라고 되어 있는 거. H라고 되어 있는 게 이렇게 교류망이 되니까 교류 누전을 차단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교류 파형 밑에 이렇게 폴쑥 있죠. 이거 펄스웨이딩 파형입니다. 펄스웨이딩 H. 그래서 맥동이 들어가 있는 누전 전류까지 얘가 잡아서 차단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에는 순수 정형사만 누전 전류 차단해주고 밑에는 맥동이 중첩된 슈퍼 인보죠. 맥동이 중첩된 교류 파형도 얘가 차단할 수 있다. 그게 A씨하고 A형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교류 전용 차단기니 직류 전용 차단기는 검출이 불가능하다. 주택용 차단기, 아까 저기 질문하신 분한테 말씀드렸는데 60898-2가 있고 60898-3이 있습니다. 60898-1은 교류 전용 차단기예요. 여기는 안 썼지만 -1은 그렇고 -2는 교류하고 직류를 동시에 브레이킹 차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60898-3번입니다. 이거 아직까지 발간 안 됐어요. FDIS라고 파이널 드래프트가 나와 있는 버전이고 아마 내년 상반기에 정식으로 발간이 됩니다. 그러면 ABB든 GMS든 이 규격에 따라서 적합성 평가 시험을 하고 도장 꽝 찍고 출시하겠죠. 공식적으로. 근데 이제 위에 교류 직류 겸용이 있으니까 사실은 지금 밑에 있는 차단기 제품이 없으면 위에 있는 차단기로 직류 배선에 달아도 돼요. 그래도 직류 차단 됩니다. 저기 직류에 차단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단가가 비싸겠죠. 교류도 차단되고 직류 차단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내에 이 제품 만들 수 있는 회사 아무도 없습니다. 60898 교류 직류 겸용 차단기 안 만듭니다. 수요가 없어서. 이제 LS는 아마 저 밑에 있는 걸로 만들지 않을까 싶은 거고 요 차단기가 전압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 게 벌써 3년 전이에요. 2015년 5월 달에 제가 발표한 자리에서 있는 건데 전격 전압이 이제 DC 200V하고 400V로 정해졌습니다. 이게 차단기에 대한 전격 전압이에요. 배전에 대한 전격 전압이 아니고 차단기에 대한 전격 전압인데 결국은 이게 사용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 리플 팩터 타임 콘스턴트는 이제 제가 한국에서 제안했고 도립 전류에 대해서는 절만이가 제안했고 중국에는 직류 차단기 규격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비 규격으로 이미 시험하고 있어요. 중국에 있는 규격을 기반으로 해서 이 규격이 만들어졌어요. 그 정도로 이제 중국은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고 있고요. 직류 차단기 전격 전압이 200V, 400V 열선 방식에 따라서 있는 표고요. 직류 차단기의 동작 특성입니다. 아까 여기 1.13배에서 2.5배까지는 아까 여기 과부하 오버로드라고 했던 부분, 그 부분이고 여기 밑에 두 부분 4배에서 7배, 7배에서 15배는 순시, 아까 순시 인스턴테이니어스 전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적어놨지만 교류 차단기에서는 저 순시에 대한 부분이 3배, 5배, 5배, 10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3배, 5배, 5배, 10배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직류에는 왜 4, 7, 7, 15예요? 직류에는 뭘 곱한다고 그랬죠 아까? 그렇죠. 루트 1을 곱한다고 했죠. 그래서 저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그걸 일부러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규격의 단락 차단 용량, 아까 여기 숏서킷 차단 용량이 주택용은 보통 2.5카, 5카, 7.5카. 요거는 한국에서만 쓰는 전격이에요. 외국에는 이 전격 없습니다. 없어서 제가 이제 얘기해서 IC 규격에 한국에서 쓰는 전격이 이제 추가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직류 누전 차단기에 대해서는 지금 테크니컬 리포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테크니컬 리포트인데 규격이 IS가 있고 인터내셔널 스탠다드가 있고 이건 제일 최고 레벨이에요. 시험 바로 왔어요. 그 다음에 테크니컬 스페시피케이션이 있고 그 밑에 테크니컬 리포트가 있어요. 근데 직류 누전 검출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직까지 산업계에서 일반적인 기술들이 통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험 규격으로 만들 수 없다 그래서 그냥 연구 보고서처럼 테크니컬 리포트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2015년 당시겠죠. 아까 그거 이어집니까? 200V, 400V하고 190V하고 390V하고 싸웠어요. 380V 어디 나온 거라고요? 아까 저기 콘센트 비교에 380이 나온 거예요. 유럽은 380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유럽 쪽은 380으로 가자고 했는데 결국 둘이서 논쟁을 하다가 200하고 400으로 결정됐죠. 왜냐하면 차단기는 일반적으로 하단에 부하에 쓰는 전압보다 높은 전압으로 미리 시험을 해두거나 성능을 가지면 덜 위험하니까. 그래서 200하고 400으로 결정된 부분이 있고 이건 아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직류 차단기 시험하는 건데 누전 차단기에 대한 내용인데 이 표를 설명하려면 뭐 하루 종일 설명이 좀 어려울 것 같은 60479에 있는 인체 누전 감전됐을 때 죽을 확률에 대해서 나온 표입니다. 그래서 뭐 DC라는 내용이고 뭐 요즘 그 전기 안전 강의 들으면 심실 세동 전류 뭐라고 감전진 내용이고 심장이 발딱발딱 뛰는 전류가 있고 그냥 바로 죽는 전류가 있고 뭐 그런 거 있죠. 그게 이제 카테고리 1, 2, 3, 4가 있는데 여기 회색 부분이 잘 안 보이긴 한데 회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점이 찍히면 그럼 이제 죽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회색 부분에 점이 안 찍히게 앞쪽으로 점이 찍히게 누전 차단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0mA 100mA 저기 I 델타 NDC라는 건 누전 감도 전류예요. 100mA. 지금 누전 차단기 감도 전류 몇입니까? 30mA입니다. 30mA. 교류는 30mA예요. 교류. 지금 누전 차단기 여러분 집에 가면 30mA짜리 달려 있어요. 직류 차단기인데 100mA로 산정한 거예요. 100mA인데 0.3초 이 정도 찍히는 거예요. 저기 2배의 100mA죠. 2배. 0.25 이렇게 나오고요. 5배를 딱 찍었더니 5배 0.03초 찍었더니 여기에요. 이제 죽는다고 보시죠. 근데 1, 2, 5라는 게 교류 누전 차단기 30mA가 1, 2, 5배로 돼 있어요. 그래서 1, 2, 5로 해갖고 워크숍에서 찍어봤더니 야 죽겠다 이거. 그래갖고 3배로 조정해갖고서는 이거 당겨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대충 그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저 밑에 60mA도 요거 그대로 그리면 요 세 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100mA, 60mA 두 개를 다 감도 전류를 누전 차단기 직류, 누전 차단기 넣자 뭐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저게 이제 2년 전 얘기인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들어간 게 20mA, 80mA, 300mA, 600mA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누전 감도 전류가 크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건 아니고 인체 감전 보호를 위한 전류는 이거 미치고요. 요 위는 인체 감전 보호가 아니고 설비 누전 보호가 되는 거예요. 이 위는 죽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인체 감전까지는 80mA라고 설정한 이유는 AC 누전 감도 전류가 인체 감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30mA인데 그거를 아까 그 60479-규에 따라서 캘큘레이션을
분가식으로 해서 다시 하면 그게 85mA입니다. 독일에 있는 테스크 포스 팀이 그걸 갖다가 1시간 동안 발표를 해서 설득을 다 당했죠,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 100mA하고 60mA를 지우고 85mA를 제한을 했는데, 이게 누전 감도 전류의 2분의 1 값이 그 누전 부동장 누전 감도 전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값 이하일 땐 경우에는 누전 차단기가 동작 안 해야 값이 이제 그게 2분의 1 값이죠. 근데 85mA를 갖다가 나누려고 했다니까 소수점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냥 80A로 하자라고 제가 얘기를 해서 그냥 80, 그다음에 부동적 전류는 40mA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런 이제 규격을 하다 보면 그런 히스토리가 있고, 그 이전에 제가 100mA 저건 제가 제안했던 거예요. 60mA 중국에서 제안한 거고, 왜 100mA를 제안했냐? 이 당시에 100mA 직면 누전 차단기를 대륙에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여기 있죠, 여기 ERCB 이거 대륙 거고요. 대륙에도 이제 직류 차단기 많이 한번 있는 거 조정하시면 좋을 텐데, 이게 100 이거 잘 안 보이는 100mA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100mA가 있으니까 그걸 규격에 반영시켜 줘야겠다. 그래서 100mA 하다가 제가 이제 결국은 디베이팅에서 안 돼서 80으로 가보고, 여기 이제 400V DC죠. 이건 네파워인데 아마 100건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사진은 저기 서울대에서 찍은 겁니다. 서울대 그의 직류 배전반 실증 사이트가 있죠. 직류 배전공학 그 강의 들으신 분들 한 번씩 견학했을 텐데, 그런 히스토리가 있다는 얘기고, 이제 직류 누전 차단기 규격에 있는 그 결선도를 보시면 되고요. 아까 지금 A씨하고 A형을 얘기를 했는데, A씨하고 A형 말고 F형하고 B형 있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력 정리하시는 분들. F 누전 차단기가 있는데, 이거는 아까 그 A형이죠. 이게 맥동 교류, 여기에 인버터나 전력 변환 장치에서 나오는 고조파가 함유된 그 누전 전류까지 차단할 수 있는 게 F형 전류고요. 그다음 B형 타입은 여기 위에 있는 건 당연히 다 하고,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있죠. 앞에 있는 건 다 하고, 그 다음에 평화진, 규격상의 스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무드 DC에 대한 보호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직류에서 뭘 써야 되냐면, 사실은 지금 직류 배선이면 이거 써야 됩니다. 쓰면 보호할 수 있어요. 근데 가격이 엄청 비싸죠. 앞에 있는 기능을 추가해서 한 거니까. 직류 전용이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는 엄청 없어요. NS 상점도 F까지는 만들었는데 B는 못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거 하려면 업체에서 하면 외국 차단기 제조회사들만 돈 불려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법제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직류 누전 차단기를 제대로 만들면 대박 난다 하는 거죠. 이건 뭐 찾다가 했는데, 이런 논문도 있더라고요. 하나 좀 오랜만에 봤는데, PV용 직류 누설 전류 센서, 이런 논문도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직류 누설 전류 검출하는데 홀 소자 방식이 있어요. 이론적인 내용은 저보다 더 잘 아시고 전역전에서 많이 하셨는데, 이 두 개를 왜 끝냈냐면, 직류 누전 차단기가 직류 누설 전류를 검출하는 기술들이 아직까지 특허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찾아보세요. 별로 없어요. 지금 교류 같은 경우는 큰 거는 이제 CT를 쓰기 어려울 거는 로고스키 코일을 써요. 로고스키 코일은 많이 알죠? 플렉셔블 로고스키 코일 이렇게 둘 말아가지고서 교류 높은 전류를 측정하는데, 직류에 대해서는 로고스키 코일이 안 되죠. 안 되니까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 시험할 때는 홀 소자를 이용한 계측기를 사놨어요. 수입품입니다. 근데 그 계측을 조그만 누전 차단기에 넣어야 돼요. 몰드 케이스 안에. 그럼 홀 이펙트를 갖다가 어떻게 그 안에 넣을 것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직류 누설을 검출할 수 있을까? 라는 특허를 잘 개발하시면 나중에 차단기 회사에 쓰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직류 차단기 전압 표준값에 대해서 아까 DC300V가 이것 쪽에서는 무난하지만, 그리고 규격상으로는 최대 전압이 440V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지금 차단기 아까 그림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200V하고 400V가 거의 표준값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직류 배전하시는 다른 이제 뭐 국내 다른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이제 380볼트를 이렇게 제안하시는 교수님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게 좋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논의 과정에서 나중에 향후 결정이 될 텐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300볼트라는 게 380볼트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숫자가 그냥 DC만 떼고 보면 480볼트 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력전자 연구실 잘 알죠? AC33 380볼트 용량 큰 거 380볼트 쓰죠? 나중에 가갖고 이거 AC/DC 기록 안 해놓고도 380볼트 써있다고 하면 AC인지 DC인지 모르고 갖다 붙였다가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는 440볼트도 안 돼요. 이게 미드 포인트나 접지 잡는 거에 따라서 반을 쓸 수가 있는데 220볼트 쓸 수가 있는데 220하고 440 쓰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게 220이 AC인지 DC인지 몰라요. 표시만 잘하면 될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뭐 막 꼽다 보면은 그 AC인지 DC인지 일일이 보고선 꽂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AC하고 DC하고 콘센트 모양이나 이런 거 다르게 만들어서 하면 콘센트 제조회사들이 뿔나겠죠. 금형 다시 만들게. 그래서 저는 위험하다고 둘 다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200, 400이 가장 무난하지 않냐라는 게 제 개인적으로 계속 말하고 다니는 거고요. 차단 개발자랑 여기 있죠. ABB는 개발했습니다. 저압도 개발했고 HVDC 쪽은 ABB가 거의 독보적이죠. 그리고 국내나 아까 말씀드린 인텍에서 좀 개발한 게 있고 그 철도 쪽으로는 직류 차단기가 이미 철도는 다 DC 배경이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고속도 차단기가 있습니다. 그건 몰드 케이스가 아니고 철제 케이스라는 거. 철제 인클로저로 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시험기관에 대한 성능입니다. 저 위에는 인테리어 체지나 RPH나 테마나 이런 데에는 직류 차단기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설비들은 저 정도 용량을 가지고 있다. 이거만 보세요. 정지 연구는 아래에 우리가 직류 차단기를 시험할 수 있는 설비가 이렇게 있다 하는 건데 이따 사진으로 보도록 하고요. 벌써 체지에서는 이렇게 DC 차단기 같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시험을 해주고 성적서를 발행하는 서비스를 예전부터 했었고 우리 연구원도 지금 이제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연구원에서도 이 설비를 구축하기 위해서 과제를 했다는 내용이고 의왕에 있는 겁니다. 의왕에 직류 단락시험, 아까 단락시험인데 교류가 아니라 직류예요. 직류 단락시험 할 수 있는 설비가 저렇게 있습니다. DC 800V CC카 부하 개폐, 전격 개폐죠. 800V 2000A. 그래서 이제 리액터하고 정리기 통해서 AC를 DC로 변환한 다음에 시험하는 거죠. 창원에는 4000A 발전기가 들어와서 DC 1500V 맥스 200V 카수가 100카 정도까지 창원에서 직류 차단기 시험할 수가 있다는 이런 설비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안산에 있는 겁니다. 안산에 있는 저압 단락 설비여서 상형주파를 이용한 단락 설비, 아까 건 발전기고 그래서 투투나인을 이용한 상형주파 단락 설비인데 DC 200V 10카 단락 설비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2층에 보면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시험 설비들이 있고 저기 메이킹 스위치나 그 DC 레티파이어 이제 온도상승 시험 설비, 온도상승 전격으로 썼을 때 열나는 부분이고요. 직류도 저희가 6000A까지 그리고 여기 저기 IVR 미에서 네모나게 되는 그 직류 변환기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순시 시험이나 과절 시험 얘기한 것도 저희 시험할 수 있다. 이거는 2015년도에 전자부품연구원인가 거기서 이제 요청해갖고 거기서 발표를 했을 때 이런 내용들을 발표해서 넣는 것 같고.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직류 차단기에 대한 내용이 됐고요. 앞으로 한 10분만 얘기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기 학예학 풀대에 발표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직류 차단기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직류가 아니라 이제 태양광이죠. 태양광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좀 더 가져본 것 같습니다. 그 질문들이 많아요. 그 태양광 배전반, 태양광 접속판, 접속반 이런 데에 어떤 규격들이 있느냐, 어떤 차단기를 써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습니다. 전자안전공사 아니면 전기협회. 그래서 이제 그때 공부를 좀 했던 자료인데 IC 62790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접속함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PV 모듈 쪽, 제일 바깥쪽입니다. 제일 왼쪽입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모듈 밑에 바로 밑에 있는 접속함이 62700에 따라서 이제 시행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61439-2는 그 저압 배전망에 관련된 경우입니다. 저압 배전망에 관련된 경우인데 거기에 부속소 DD에 보면 태양광 쪽에 사용되는 배전반은 추가적으로 이런 요구사항을 요구해야 된다라고 들어갔어요. 근데 저게 FDI에서 부결됐어요. FDI에서 부결되는 건 거의 이례적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국제규범 만들 때 제조에서 갈등이 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제 워킹그룹은 아니지만 그래서 다시 만들었는데 하여튼 태양광에 쓰이는 배전반도 이제는 규격이 나왔다. 아까 차단기는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KSC 8567 그 에너지공단에서 만들었는데 제가 하려고 했던 거를 잘 했더군요. 프로젝트 할까 말까 고민 중이었는데 만들었습니다. 태양광 발전용 접속함이라고 해서 하나 만들었는데 업계에서 원해서 만듭니다. 업계에서 태양광에다가 접속함이나 접속만 달고 싶은데 규격이 없다고 자꾸 뭐 사용자들이 컴플레인을 건다. 그래가지고서 만든 분들도 8567이고요. 여기 컴비너 박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접속함이라고 번역을 하면 안 돼요. 컴비너 박스는 보호기기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접속반으로 번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활동조합에서 태양광 발전소지 전반에 대한 KMC 교육을 만드는데 저거는 그렇게 읽어보니까 쓸만하진 않고요. 그래서 태양광용 저압배전반 21439-2번에 배전반이죠. 배전반에 보면 그 PV 어레이 컴비너 박스에 대한 용어 정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 얘기는 이미 컴비너 박스에 대한 것도 얘네들이 IC 오피에서 고려를 했다는 얘기고 그 용어 정리에 정확히 오버커런트 프로텍션이라든가 스위치 디스커넥션이 들어가 있는 거를 컴비너 박스라고 얘기한다. 라고 정확히 명칭이 되어 있고요. 이 규격에 이건 태양광이기 때문에 아까 차단기처럼 온도 사이클 내구성 시험 당연히 들어가고 여기는 또 희한한 게 들어가 있어요. 태양광 영향 보이시죠? 솔라 레디에이션 시험. 태양광을 많이 받아가지고서 얘가 그걸 잘 견딜 수 있는지 그런 시험까지 들어가더라고요. 뭐 이거는 케이스 규격에 있는 건데 여기 있죠. PV 모듈, 맨 왼쪽에 PV 모듈 있고 PV 어레이 있고 여기 밑에 이제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게 접속함 이 정도 되겠네요. 접속함이 되고 저기는 발전기 접속함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는 과전류 보호 계절기가 필요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 다 달죠. 역전류 발생 장치도 달아야 되고 그런 장치들을 그것들을 달면 사실은 이게 접속함이 아니라 접속함은 이 각각의 모듈이라든가 어레이의 접속함이 하나가 있고 정션 박스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쭉 와서 여기에 PV 컴비너가 여기에 달려요. 컴비너가 여기에 달리고 그 다음에 발전기 계통하고 연결시켜주는 갖다가 여기에 이제 그 인버터나 컨버터 달아갖고서 전력변환장치 연결하고 이 전력변환부하고 이쪽에 있는 컴비너하고 합쳐서 이 거리가 이게 얼마 되는 거예요. 합치거나 아니면 요 각각의 아까 얘기한 저압배전반 PV용 전용 저압배전반이 설치가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이제 태양광 발전이나 전체로 내용이 되고 각 규격별로 62790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외부의 물질에 대한 내용이 있고 역주요 시험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8567에 대한 거는 보면 조금 더 잘 만들었는데 조금 더 보강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온도 상승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5개 사용에 대한 환경 요구 시험 조건들 IC 교육이 있던 것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사실 요 규격 만들 때 이제 저희한 건 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전기 설비 규정이라는 게 저게 이제 아까 기술 기준 판단 기준에도 태양광 발전 설비 조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그런 KS 규격을 인용을 해서 실제로 그 사이트를 깔 때 저 규격에 맞는 제품을 쓰라고 강제화시킬 부분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제안했던 거는 접속함이나 접속반이라든가 저압 배전에 대한 카테고리를 명확히 분류하고 용어를 정확히 통일시켜야 된다. 근데 이제 태양광 쪽은 에너지 분단에서 간사기가 하고 있고 아까 이제 산업용 차단기는 전용을 담당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포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주택용 분전반하고 가로등용 분전반이라는 교육도 있습니다. 주택용 분전반은 8316인데 거기는 주택용 차단기만 쓰게끔 바뀌었고요. 가로등용 분전함은 8323에 산업용 차단기만 쓰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일본에서 가져온 잔재에 해당이 되고요. 이것도 결국은 다 배전반이나 분전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다고 한다면 요 밑에는 61439 시리즈로 다 국제부합화를 시켜버리고 싶죠. 워낙 열악한 업체들이 많아서 그걸 제가 이제 포기하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고, IC교육의 저압 배전반이나 분전반을 보면 3번이 여기 바이 오리지널 펄슨스라고 있죠. 그래서 이 규격으로 해야지만 주택에다가 분전반을 깔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아파트에 있는 조그만 신발장에 있는 분전반이 이 규격으로 시험이 돼요. 외국은 이 규격으로 시험하고 있다고요. 우리나라는 저기에 있는 규격으로 시험하고 있고, 이제 뭐 요약하자면 어쨌거나 그런 저압 배전반이나 저압 분전반을 우리가 다 우리 연구원에서 다 시험하고 있고, 필요하면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주택용 분전반은 아까 말씀드린 주택용 차량기처럼 125A 하는데 업그레이드 좀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봤을 때 저 컴퓨터 박스하고 정션 박스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구분해가지고 저 밑에 있는 저압 분전반, 저건 산업용이죠. 그 다음에 주택용 분전반 이것도 따고, 태양광 모듈하고 어레이 쪽은 다 정션 박스로 가고 접속방 가고, 그 다음에 PV 어셈블리는 이제 저압 배전반 쪽에 해당이 되죠. 저압 배전반 쪽에 해당이 돼서 이걸 시리즈로 다 규격화하거나 표준화하거나 법제해야 된다는 게 그때 본인이 하는 사항입니다. 자, 이거는 뭐 3년 된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로드맵을 그려서 DC 차단기라든가 DC 차단기의 표준화라든가 이런 것들 좀 진행하고 있다. 표준화가 그래서 중요하고, 저기 계획상으로 보면 2017년도 중반쯤 왔는데 주택용 진유 차단기 내년쯤에 IC 교육이 나오니까 조만간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건 그냥 샘플로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이나 인증 쪽은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한데, 이건 이제 제가 워킹그룹에서 할 때 워킹그룹 내에서 토의할 때 쓰던 아젠다들이나 회의록이나 아니면 국제 이제 도팅 문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워킹그룹에서 활동하면서 저렇게 제안을 한 거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제 여러 명의 사람들을 가지고 팀을 꾸려가지고서는 국제적 것들에 대해서 한국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 저희 연구원에 있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 이동준 실장하고 김정수 팀장도 다 이렇게 출신입니다. 저희 쪽은 이렇게 출신들이 많이 활기를 치고 다니고 있다. 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험 인증증의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마칠까 하는데, 시험 인증증의 동영상은 좀 이렇게 무식한 설비들이 좀 많으니까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시험 인증 부서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에너지, 전기. 그 첨단의 기술을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들. 글로벌 브랜드 K. 설립된 한국전기연구원은 대한민국 최대 전기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시험 인증기술 전문가들이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 규격의 적용과 평가 시스템을 확립하여 전력기기에 대한 시험 인증 사업을 수행하며
다양한 국내외 산업 지원 활동으로 전력기기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권위를 갖는 STL, 아크레디아와 국제전기기술의 표준을 주도하는 IECE를 비롯하여 콜라스, 카스 및 UCAI 유지 등으로부터 제3자 국제공인기관으로 인정받으면서 세계적인 기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명실공히 아시아를 대표하는 시험 인증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전기연구원. 최첨단의 우수한 설비 인프라와 최고의 전문 지식, 그리고 축적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국제 규격에 부합한 최적의 시험 평가 서비스, 엄정한 제품 인증 서비스, 고도기술의 신뢰성 평가 서비스 등 고객이 원하는 최상의 적합성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은 ISO, IEC 스탠다드에 적합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제3자 시험 인증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IEC 산하기구인 IECE를 비롯하여 아일락의 정회원인 콜라스로부터 전기 분야 총 창원 286개, 안산 743개 시험 규격에 대하여 국민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아 아일락 다자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66개국의 켈리가 발행한 시험 성적서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국제인정포럼 IAF의 회원기구인 카스와 유럽인정기구 협력체 EA의 회원이며 인증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아크레디아로부터 각각 제품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특히 한국전기연구원은 2011년 5월 10일 노르웨이 트런들하임에서 개최된 제37차 STL 운영위원회에서 STL 정회원의 자격을 획득하였으며, 더불어 2013년 1월 UCAI 유지로부터 IEC 61850 통신적합성 레벨 A 시험기관 자격을 획득함에 따라 한국전기연구원은 IT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그리드 시험 기술에서도 그 우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 전기연구원의 시험 인증기관 운영 제도는 그 공정성과 독립성을 널리 공인받고 있습니다. (21세기) 현대산업사회를 움직이는 필수 에너지인 전기의 생산과 수송, 그리고 공급에는 수많은 종류의 전력기기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기연구원에서는 차단기, GIS 및 배전반, 개폐기와 각종 퓨즈, 변압기, 계기용 변성기와 피뢰기, 애자 및 부싱과 전력용 케이블, 그리고 2차 전지, 전동기 및 태양광 인버터 및 지능형 전력기기 등 가정용 전기용품으로부터 800kV급의 초고전압, 대용량 전력기기까지 대부분의 전력기기에 대하여 국제규격인 IEC, IEEE, JEC, ANSI 등의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800kV급 GIS용 풀폴 차단기에 대한 개발 시험을 완료하여 보유한 설비 및 시험평가 기술력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과시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규격에 의한 제품의 성능 평가뿐만 아니라 사용 환경에 따른 제품의 수명 예측을 위하여 건식 변압기, 폴리머 애자, GIS용 절연 스페이서 및 전력용 커패시터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한 신뢰성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대하여 축적된 시험, 분석 및 평가 기술을 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시험 및 인증 서비스의 핵심은 우수한 설비의 확보입니다. 전기연구원은 현재 아시아 최고이자 세계 3대 기관에 해당하는 설비 용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000 MVA 단락 발전기와 7.2메가줄 용량의 커패시터군을 활용한 550kV, 63kA 합성 단락 전류 투입 및 차단 시험 설비와 550kV 합성 진상 전류 시험 설비, 200kA
단시간 전류 시험 설비를 비롯하여 4.2메가볼트 충격 전압 시험 설비, 1100kV 교류 내전압 시험 설비, 300kV 인공 오손 시험 설비, 200kA 피배기 시험 설비, 전력용 케이블 시험 설비, 태양광 인버터 시험 설비, 200kV 초고압 전압 변성기 시험 설비, 2만A 대전류 전류 변성기 시험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500MVA 단락 시험 설비, 3GHz 30V/m EMI, EMS 전기 환경 시험 설비, 2MW급 전동기 인버터 시험 설비 및 수명 평가와 고장 분석을 위한 신뢰성 평가 설비, 소프트 포그 시험 설비 등의 재료 물성 분석 장비 등 최첨단 시험 설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능평가 인프라를 통하여 전기연구원은 합성 단락 전류 투입 및 차단 시험, 내아크 시험, 충격 전압 시험, 교류 내전압 및 섬락 시험, 환경 시험, 인공 오손 시험, 피배기 충격 전류 시험 및 케이블 스트리 시험, 재료 분석 시험 등을 실시하여 어떤 규격, 어떤 제품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정확한 성능 평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설비 용량과 시험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은 전력 수요의 증가와 송전 전압의 격상, IT 기술이 접목된 첨단 신전력기기의 출현 등 산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평가 설비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1,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5년 완공 예정인 4000MVA급 대전력 시험 설비는 1100kVA 초고압 대용량 충전기기에 대한 성능 평가가 가능해져 명실공히 세계적 공인시험 인증기관의 지위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합한 시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전기연구원은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제3자 공인기관으로서 고객의 제품 설계 및 제작 기술 보호를 위하여 고객만의 시험 준비 전용 공간과 시험 결과 분석실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공항과 주요 항만에 근접해 있는 우수한 교통 편의성을 바탕으로 해외 고객의 통관 및 운송 업무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절감에 기여하는 등 항상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고 청취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의 정확하고 신속한 시험 인증 서비스는 현재 한국전력공사와 효성, 현대중공업, LS산전을 비롯한 한국의 여러 기업과 일본, 중국, 인도를 비롯하여 대만, 베트남, 태국 및 미국 등의 주요 기업과 국가공공기관에 제공되고 있으며 한국전기연구원이 발행한 시험 성적서, STL 인증서, UCAIUG 인증서 또는 제품 인증서는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중국 등 세계에서 그 신뢰성을 인정받으며 고객의 비즈니스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전기연구원은 세계 속에서 세계인이 인정하는 이름입니다.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IEC와 STL, 시그레 등의 핵심 일원으로서 국제 전기 기술의 방향을 제시하는 표준화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 및 해외 선진 전기 전문 기관과의 상호협력 추진과 구축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우수 기술과 정보를 교류하며 글로벌 캐리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전기연구원은 2005년부터 일본, 태국을 시작으로 인도, 대만,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주요 국가의 에이전트를 개설하여
세계 어디서나 인정받고 통하는 글로벌 브랜드 캐리를 보다 쉽게 만날 수 있도록 고객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아시아를 넘어 세계 인류 국제공인 시험 인증기관으로 성장한 한국전기연구원. 세계적 수준의 설비 인프라와 기술의 전문성, 투명하고 체계적인 제도 운영을 바탕으로 공인 시험 인증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열정과 창의력으로 전기연구원을 선택한 여러분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예, 잘 보셨습니까? 그 중간에 제 그 머리 뒤통수도 나왔는데 모르시죠? 한 3년 전에 찍은 건데 최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아직까지 업데이트는 못했고 옛날 거 쓰고 있고요. 그 뭐 중간에 하나 잘못 나온 거는 UCA LUG라고 돼 있는데 UCA IUG입니다. 유틸리티 커뮤니케이션 아키텍처 인터내셔널 유저 그룹이라고 돼 있는 거고 IC 61850인데 여기 혹시 통신 쪽이나 이런 쪽 하시는 분 계시나요? 또는 EMC 쪽 하시는 분 없으신가요? 하여튼 전기나 전력 쪽으로 나오면 그 우리 클래스가 좀 높아요. 뭐 수백 킬로볼트에서 수천 킬로볼트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암페어나 그러니까 상당히 뭐 여러분들 하신 레벨하고 비교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서도 있지만 이제 저희 실 같은 경우는 스마트 기기실은 요즘에 그 한전에 들어가는 계전기 전력기 보호 계전기 이쪽 하고 있고 EMC 시험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중전기기 쪽에서 EMC 시험도 상당히 필요해서 여기 성대에도 이제 EMC 쪽에 안테나 쪽이나 이런 쪽에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EMC 쪽에 기술 가진 분들도 저희가 필요하고 있고 그 다음에 IC 61850 이게 이제 한전에서 변전소 자동화하기 위한 통신 프로토콜이에요. IC 61850을 시험을 하려면 이제 통신 적합성 시험이라고 하는데 그 통신 기술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위험한 고전압 대조율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마침 우리가 우리연구원 채용 공고가 있었는데 보니까 한 5일 전인가 일주일 전에 채용 공고 마감이 됐더라고요. 접수일이 끝났던데 하여튼 뭐 금년에도 인원을 뽑고 내년에도 뽑으니까 좋은 인재들 있으시면 많이 지원해 주시고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마치려고 합니다. 딱 마쳤는데 혹시 시간이 다 됐으니까 개인적인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해주시면 여기 있겠고요. 하여튼 2시간 동안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고 추석 연휴 즐거운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